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정진건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된 상태고요. 교수님, 이 백내장 수술은 늦게 할수록 좋다는 말도 하던데요. 잘못 알려진 얘기일까요? 예, 백내장 수술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일부러 늦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노인성 백내장은 증상이 심해져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 할 때 수술을 받아도 큰 문제가 없긴 합니다. 다만 다른 질병과 달리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상이 조금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시면은 나중에 수술을 하셔도 수술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백내장이 심해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녹내장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백내장이 너무 심해져서 수술을 했을 때 수술 중에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므로 너무 늦게 하시는 것도 또 좋지는 않고요. 정기검사를 받으시다가 백내장이 어느 정도 진행을 했거나 또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안 보여서 지장이 생긴다. 그때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결국은 중간 눈에다가 그 뿌옇게 된 렌즈 대신에 인공 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아주 섬세한 치료일 것 같은데 사실 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위험은 없을까요? 모든 수술이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백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술 전, 후에 충분한 처치를 하고 또 환자분들께 수술 후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는데 그것들을 잘 지키시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 수술 후 생기는 감염인데요. 수술 후 눈에 세균이 들어가는 경우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안약을 넣는 것 그리고 개인위생에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이외에도 가끔 신경이 붓거나 아니면은 기존 눈 상태에 따라서 깨끗한 인공수지를 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는 2차 수술로 다시 인공수정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하면서 또 노안 수술도 함께 한다는 말 요즘 어르신들은 대부분 또 이렇게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백내장 수술을 하면 노안은 또 저절로 좋아진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 또 노안이란 또 새로운 개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노안하고 또 백내장은 또 다른 걸 텐데 이게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또 동시에 노안 수술도 되는 건지 좀 어떻게 좀 정리가 가능할까요? 예, 노안 수술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환자분이 원하는 상태로 눈 상태를 맞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정체를 제거하고 다시 인공수정체를 넣을 때요. 안경 도수를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또 환자분이 쓰고 계시는 안경을 도수를 그대로 인공수정체에 넣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 경우는 안경을 최소한으로 쓰고 운전을 하거나 TV를 볼 때 멀리 볼 때 잘 보이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가까이 볼 때만 돋보기 안경을 착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가까운 핸드폰이나 책 같은 글씨를 잘 보이게 해드리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대신 평상시에 운전을 하거나 TV 볼 때 안경을 쓰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멀리 볼 때도 가까이 볼 때도 안경을 좀 안 써보고 싶다. 그럴 때는 멀리 볼 때도 어느 정도 안경에 도움 없이 보이고 또 가까운 것도 어느 정도 보이는 노안용 인공수정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수술 시에 삽입을 하게 되면 안경의 도움이 최소화로 한 상태에서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의 물체를 어느 정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 렌즈를 결국은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뿌옇게 된 렌즈 대신에 인공 렌즈를 넣어야 되는데 그 인공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방금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래도 한번 인공 수정체 결국은 이제 백내장 때문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때 어떤 렌즈를 골라야 되는지 결국은 본인이 또 선택해야 되는 문제일 텐데 이게 물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요. 그 인공 수정체의 종류들에 대해서도 앞서서 좀 얘기는 해주셨지만 한번 어떤 종류들의 인공 수정체가 있는지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인공수정체가 아주 많은 종류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렌즈, 동일한 렌즈에서도 다양한 도수가 있어서 수술 전에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고 생활 습관이 어떤지에 맞춰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경에 의존하지 않고 먼 거리를 잘 보이게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안경에 의존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를 잘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수술 전에 눈에 난시가 있는 분들은 수술 후에 안경을 써야 하는데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난시를 없애는 그런 렌즈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 가까이 다 안경을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경에 의한 의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 거리, 가까운 거리 다 잘 보이게 하는 렌즈도 있습니다. 또 가까운 거리도 환자분들마다 원하는 거리가 달라서 핸드폰이 잘 보이는 거리, 컴퓨터가 잘 보이는 거리, 그리고 핸드폰과 컴퓨터가 모두 다 잘 보이는 그런 거리를 원하시는 분들에 맞춘 다양한 렌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그런 것들을 요즘 이야기하기로 뭐 단초점 렌즈, 다초점 렌즈의 차이일까요? 예, 맞습니다. 단초점 렌즈는 말 그대로 먼 거리나 가까운 거리 하나만 잘 보이는 렌즈여서 이외의 것을 볼 때는 안경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다초점 렌즈는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 모두 안경의 도움 없이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렌즈를 말합니다. 앞서 선택은 이제 환자가 하는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하는지 물론 얘기는 제가 살짝 언급은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걸 선택할 때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예, 환자마다 작업이나 생활 패턴 그리고 안경 착용에 대한 생각이 모두 달라서 내가 주로 잘 보였으면 하는 거리가 어디인지, 아니면 하루 중에 어떤 작업 거리를 주로 하고 사는지, 수술 전 안경 착용을 했었는지, 그리고 수술 후에 다시 안경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상담을 하고 정하게 됩니다. 미리 딱 정해서 나는 이 거리를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설명을 드리면 바로 정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상담을 해드리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를 한쪽씩 이렇게 양쪽 양안 중에서 서로 다르게 하는 뭐 그럴 수도 있나요? 예, 그런 경우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미 한쪽에 단초점 렌즈를 넣고 왔는데 들어보니까 멀리 가까이 다 잘 보이는 수술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반대쪽에 다초점 렌즈를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 단초점 렌즈를 가지고 한쪽 눈은 멀리가 조금 잘 보이게, 또 다른 쪽 눈은 약간 가까이가 잘 보이게 약간의 짝눈을 만들어서 안경의 도움 없이 먼 거리 가까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백내장 이렇게 수술을 하는 목적, 시력을 회복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뿌연 창문을 통해서 창밖을 보는 상태를 창문을 깨끗한 유리창으로 바꾸어서 다시 선명한 상태로 보게 하는 것이 백내장 수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 시력 교정을 한 경우들이 요즘 워낙 많아서요. 사실 그런 분들이 나이 들어서 백내장이 왔을 때 수술이 어렵다거나 하는 위험은 없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 수술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것은 없는데요. 수술을 받지 않은 분들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먼 거리를 잘 보인다고 가정을 하면 안경을 쓰지 않고도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여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수술하기 전에 저희가 여러 검사를 통해서 눈 속에 넣어줄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정하게 됩니다. 눈을 검사해서 여러 가지 수치들을 얻고요. 이것들을 공식에 넣어서 이 환자분한테는 어느 정도의 도수의 렌즈를 넣어야 잘 보인다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이때 오차가 생길 확률이 좀 높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이 돼서 그 오차를 줄이는 공식들이 여러 가지 개발이 됐지만, 하지만 수술을 받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조금 높은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하지만 오차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계속 안고 사셔야 되는 건 아니고 다시 재수술을 하거나 추가적인 시술을 통해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았던 분들은 빛번짐이나 아니면 밤에 불빛을 봤을 때 달무리 현상들이 좀 생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백내장 수술 후에도 이것들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난시가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난시가 있는 환자들은 백내장 수술이 더 어렵다는 말도 하던데, 사실 뭐 수정체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라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난시 자체 때문에 수술이 더 어렵거나 합병증이 조금 더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요즘에는 난시를 교정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난시를
교정할 수 없었을 때는 수술 후에 안경을 써야만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수술 중에 난시를 직접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서 이 수술을 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수술 자체가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백내장 수술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백내장이 생긴 수정체는 굉장히 딱딱한 돌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같이 딱딱한 수정체를 녹여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시행하는 방법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백내장이 있는 수정체를 녹여서 제거를 하고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백내장이 너무 심하거나 눈의 구조가 약한 경우에 이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고요. 더 복잡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이 하던 일부 과정을 레이저를 이용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백내장 또 이제 백내장이 있으면 결국 나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또 만성 질환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내장하고 당뇨병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수술 전에도 이런 당뇨병 여부를 확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당뇨병은 백내장의 위험인자 중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이 3배에서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절이 잘 되는 경우는 대부분 수술 결과가 좋습니다.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당뇨가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수술을 하고요. 또 당뇨는 혈당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있는 망막이라는 신경에도 합병증을 만드는데 이러한 합병증이 심한 경우는 수술 후에도 시력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하기 전에 합병증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수술 전후에 추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내장 수술한 뒤 회복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필요할까요? 회복은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보통 완전히 회복을 하는 데는 저희가 1달 정도 걸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부분은 수술 며칠 후부터 눈에 안약을 점안하면서 원래 기존에 하시던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시력 교정술을 받으면 선글라스를 쓰거나 안대를 쓰고 있어야 하는 시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백내장도 그렇습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면 저희가 눈에 안대를 해드리거든요. 보통은 그 다음날 안대를 풀게 되고요. 일상생활 하실 때 계속 안대를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잘 때 눈을 비빌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눈의 앞에 씌우는 보호대는 하시라고 하고요. 선글라스는 눈이 너무 부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 밖에 이제 백내장 환자들이 수술 후에 삼가야 하는 행동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 후에 안약을 점안하게 되는데요. 안약을 잘 넣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는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눈이 눌리는 경우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이 눌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수술 후에 집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하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예, 수술 후에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환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3대 증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시력저하, 그리고 눈이 너무나 빨갛게 되는 충혈, 그리고 심한 통증 등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눈 속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세균이 들어와서 감염이 되거나 또는 안압이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수술 후에 그러면 안구 건조증이 심해졌다는 말씀도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안구 건조증은 백내장 수술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안구 건조증도 백내장과 마찬가지로 연세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유병률을 보입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할 때 받은 스트레스 아니면 수술 중에 저희가 눈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처치들 그리고 수술 후 사용하는 안약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건조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약물 치료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수술 전에 이런 건조증이 미리 있으신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건조증이 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수술 전에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 좋아지면 그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내장에 대한 말씀 듣고 있습니다.